굉장히 대표님께서 강조하시는 여러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평택 땅이 이미 많이 오른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의 생각이고 저의 논리니까 답은 아닙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여기 동조하신다면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냥 무시하셔도 될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평택은 어느 정도 이미 올라갔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최고점일까? 그건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도 사람들이 몇만 명이, 몇십만 명이 더 들어올 겁니다. 평택에는. 뭐 때문에? 일자리가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 있는 사람들이, 고소득의 사람들이 유입이 된다고 한다면 이 지역의 부동산은 어떻겠습니까? 떨어질까요? 올라갑니다. 다 얘기했죠. 그러면 어느 지역보다 더 올라갈 것이냐? 그 비교 대상군이 이 평택보다 그러면 과연 더 인구 유입이 많을 것이냐, 그 도시의 소득 수준이 이 평택보다 더 높아질 것이냐, 비교를 해본다면 땅값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 건지 예상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과거의 데이터입니다.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소득을 벌고 있고 어느 정도의 소득이 높아지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인구 유입이 많아지냐가 그 지역의 땅값이 올라가는 상승폭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거는 볼 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왜 땅값이 올라가고 부동산 값이 올라갑니까? 수요자가 많아지니까 그렇습니다. 하물며 아파트도 수요자가 많아지면 올라가잖아요. 땅도 똑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고 임대 가격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내용,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데 더 올라가겠느냐? 이거는 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10년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제 기억으로는 10년에서 한 13년 전에 홍콩에서 한 평당, 아파트 한 평당 약 3억 정도 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강남에서 아파트가 막 제가 알 때는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왔다 갔다 막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강남도 이제 아파트 평당 1억이 올라갈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야 장난하냐? 어떻게 1억이 올라가냐? 평당 1억이 어떻게 올라가냐? 말도 안 된다. 지금 3억 가고 있지 않습니까? 평당. 똑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냥 취득하고 싶은 자료만 갖다 놓고 스스로 아주 비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투자 타이밍이나 이런 게 맞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투자와 앞으로 경제 발전이 올라가는 것은 철저하게 데이터들을 중심으로 그 비교군에서 뭔가 결론이 나와야 그래 앞으로를 좀 예상할 수 있겠다. 이제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평택이라는 곳이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것이냐? 충분히 더 많이 올라갈 여지가 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평택 지제역 앞에 보면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허벌판이에요. 그런데 지제역 옆에는 준주거지역이 평당 3,50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평당 3,500. 거기 논밭이었습니다. 거기 500만 원도 하던 것이 아니었어요. 3,500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제역 뒤편에 농지들이 불과 4년, 5년 전에 했을 때 150만 원, 130만 원, 120만 원 이랬어요. 그때 사기꾼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700조도 못 삽니다. 사람이 계속 유입이 될 것이고 계속해서 자본이 투자가 될 것이고 계획도시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올라갈 겁니다. 정말 평택이 오른다고 하는데 그러면 언제 들어가야 되느냐? 지금이 또 너무 거품 때문에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부동산은 항상 이게 쭉 올라가고 쭉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요렇게 항상 이런 곡선을 그리면서 갑니다. 요렇게. 하지만 전체적인 대세적인 방향에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거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영향은 받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다만 평택에 지금 아파트를 사는 것은 조금 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토지를 사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거품이 있어도 그 거품이 계속 이제 올라가면서 수요로 맞춰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 수요는 뭘로? 인구수가 증가하고 또 뭐 공장이나 창고나 이런 자리들로 계속 채워져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는 왜 안 냐면 과잉 공급이 돼 있어요. 앞으로 사람이 늘어날 거라면서, 네 맞아요. 1년에 사람이 2만 명씩 늘어났는데 공급량은 1년에 2만 9천 채가 공급이 되고 있다면 인구 증가 비율에 비해서 주택 공급이 과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은 좀 약간 좀 출렁이고 지금은 조금 좀 바람직하진 않을 것 같다. 금리가 좀 떨어지는 시점에서 평택으로 주택을 딱 들어간다면 그때가 타이밍이지 않겠느냐. 또 토지는 토지마다 또 특성이 좀 다 다릅니다. 대지냐, 그 대지 중에서도 상업지역이냐, 아니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냐, 근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주거지역이냐, 아니면 농지냐, 아니면 임야냐에 따라서 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각각의 그 세분화된 내용들, 그리고 지역마다 조금 틀립니다. 그런 것들을 놓고 보더라도 토지에 대한 부분은 크게 그렇게 손해보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또 용인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용인은 또 어떤 전망으로 바라보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용인은 이제 그 반도체 클러스터, 반도체 벨트라고 해서 판교와 이 화성, 동탄, 기흥, 그 다음에 평택, 남사, 그 다음에 원삼, 그 다음에 이천을 잇는 이 큰 벨트가 있어요. 그 벨트 안에 딱 위치하고 있는 게 용인입니다. 용인 처인구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꼭지점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처인구는 용인도 그냥 다 용인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망성이 좀 큰 처인구는 아직도 자연녹지가 상당 부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개발될 수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격이 좀 많이 저렴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집도 지금 용인에 있지만 인근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을 보면 상승 곡선이 꽤 가파릅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기에는 아파트 가격들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피부로 느껴지는 1년 사이 한 3분의 1 정도가 오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한 250, 한 200만 원 하던 것들이 250에서 300 정도 하고 있고, 250에서 300 정도 선에서 거래되는 것들은 한 400만 원까지 좀 올라갔고, 그 정도 순으로 좀 가격대가 좀 많이 올라가 있어요. 이 앞으로의 그런 도로들이 좀 많이 뚫리게 되고, 그리고 물류단지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그 물류단지들이 뭐 10,000평, 20,000평 정도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 30만 평씩 들어오고 막 그래요. 그리고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해서 소부장과 그 다음에 일반 공장, 뭐 팹리스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도 같이 다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인구 유입이 좀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물류의 속도를 확실히 빨라지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도로가 잘 갖춰진다면 사람들이 굳이 주거비가 비싼 저쪽 판교나 가지 않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이쪽의 부동산 가격이 주거지로서도 가격이 좀 올라갈 것이고, 또 공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창고나 공장들도 또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저는 용인 아파트도 괜찮다고 봐요. 용인 아파트도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분당에 살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용인 수지구,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죠. 용인 수지를 아주 시골 취급했어요. 용인 수지의 아파트 가격이 막 2억대 할 때 그랬습니다. 지금 막 8억이 넘잖아요. 그런데 거기 저거 아파트 3억이라고 비싸서 안 샀어요. 그게 불과 몇 년 전이에요. 그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나면 이 가격의 영향이 도로를 따라서 쭉쭉쭉 계속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설명을 드렸냐면, 중심부의 가격이 이렇게 쭉 올라가면 이 주위에 있는 가격들이 같이 이렇게 소뚜껑처럼 쭉 쫓아서 같이 올라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런 영향을 계속 받기 때문에 이쪽에 아파트 가격도 결론적으로는 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공급량이 현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